자, 이번에 지켜보실 부분은 홍계월전입니다. 자, 고전 소설이고요. 특히 군담 소설이면서 여성 영웅 소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음, 군담 소설이에요. 여성 영웅으로서 특히 대원수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그 계월의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남성들이 얼마나 그 문제가 있었느냐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박시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그 임진왜란이나 혹은 아니면은 병자호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던, 그죠? 그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딸이 굉장히 그때 아픔을 갖다 겪게 되잖아요. 그 아픔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할 수 있었던 부분도 다 이제는 그 남성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에 의해서 여성들의 이러한 권위도 굉장히 의식도 향상이 됐고, 그러한 향상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러한 그 여성 영웅 소설이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아무래도 여성 영웅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 맞춰가지고 좀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볼게요. 자, 172페이지 우리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글은 군담 소설이고 영웅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서 군담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남의 전쟁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영웅 소설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영웅 소설의 이러한 그 흐름, 영웅 소설의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특히 그래서 영웅 소설의 구조인 앞부분에 이제는 전체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에 나오는 파트가 바로 그 영웅 소설의 딱 그 부분을 갖다 보여주는 거라서 이 부분에 초점 맞춰 정리를 갖다 여러분 잘 해두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군담소설과 영웅소설이라는 측면을 좀 생각하시면서 특히 거기에 보시면은 이 군담소설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임진록, 임경업전, 그 다음에 박시전, 그 다음에 유충렬전, 소대성전, 최척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알면 참 좋겠지만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특히 박시전 같은 경우 이제 박씨와 이러한 그 개화라고 하는 박씨의 이러한 발음 밑에 소비에 의해서 이러한 용불대, 용을대를 갖다가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죠. 임경업하게 되면은 이제는 임경업전 하게 되면 박씨전에도 나와 있고 임경업전 따로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병자호란을 겪었었던 그때 당시에 바로 임경업에 대한 이 영웅적인 모습 이를 갖다, 그리고 임경업에 대한 죽음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이러한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임진록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을 갖다 겹치면서 역시 또 우리가 당했던 아픔을 전쟁이란 그 군담 소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또 우리가 그때 당시 아픔을 치유하고자 이렇게 쓰였던 그러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충렬전, 소대성렬, 최척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겪었던 이러한 전쟁에 대한 실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가 않죠. 중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역사라고 하기도 그렇죠. 중국의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미안합니다. 배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유충렬전, 소대성절, 최척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창작된 이러한 글로서 또 하나의 영웅을 담고 있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군담 영웅소설의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이러한 작품들이 있었다는 측면, 이걸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이와 같은 글의 종류라고 해서 혹시 또 물어볼 수 있는 측면, 예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요즘도 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번 정도 기억은 하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는 학교에서 언급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74페이지에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거의 제재 선정 이유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홍계월전은 중국 명나라 배경으로 여성 영웅인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월의 일생을 살피면 영웅의 일대의 구성에 나타나는 한국 서사 문학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영웅 소설의 이러한 그 구조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한 구조 양식과 내용을 갖다서 연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박시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남성보다 이러한 뛰어난 이러한 능력을 갖다 가진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국과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성을 이렇게 그 남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은 사실은 없었잖아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 우월주의가 아주 강하던 이러한 당시 그 유교 사상 때문에라도 그런 권위주의, 권위주의라는 측면보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월의 능력을 바라본 등장인물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 반영된 당대의 사회상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비평문으로 써봄으로써 문학의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담소설, 여성 영웅소설 갈래로 볼 수 있고요. 성격은 전기적, 우연적, 영웅적, 일대기적 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현실적, 다시 말하면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전기적이라는 거죠. 우연적이라는 측면, 특히 우연적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연적인 부분이 또한 뒤에 가면 몇 군데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본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리고서는 자신의 시아버지를 갖다가 우연하게 만나게 된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전술의 특징을 갖다가 그 부분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적인 부분, 특히 우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중요하지만 우연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적인 일대기적인 모습을 갖다 지니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재, 네,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인데 주제는 홍계월의 영웅적인 행적과 활약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는 이러한 글로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은 아무래도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전적 작가 시점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웅 소설이기 때문에 영웅 소설의 구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군담소설에 대한 유행과 영웅 소설의 구조가 밑에 쭉 나와져 있습니다. 당시에 군담소설이 유행했었다는 측면인데요. 한번 좀 본다면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음으로 해서 이렇게 군담소설이 크게 유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유행을 한 그 이유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 이러한 조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개의 양난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과 위태로운 나라를 구해줄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바로 민중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영웅 소설이라는 측면, 특히 이때 당시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누가 영웅이 이렇게 그 지금 현 난세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 난세에 필요한 영웅이 나타나 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담아서 표현해줬다라는 측면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군담소설의 백성들의 외적에 대한 이런 적개심 그리고 분노 바탕에 깔려 있고요. 현실에서 이렇게 패배를 바로 전쟁으로 인한 패배를 갖다가 소설 속에서나마 보상받고자 하는 민중의 욕구가 있다. 아, 이런 멘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의 선지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남성의 이러한 그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 전쟁에서 영웅적 활약상을 펼쳐 승리하는 과정을 그린 이러한 글이 많았다면 후대에 들어와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소설도 발표가 됐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군담소설이 남성은 물론 여성에까지 인기가 있었음을 갖다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성 영웅 소설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남자들이 보는데 여성 영웅이 나타나서 막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꿈꿀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조선 후기 여성의 의식 성장이 소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담겨져 있다는 측면. 아, 이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글에 대한 특징 혹은 아니면은 위 글에 대한 특징으로서도 이렇게 충분히 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봐주세요. 자, 영웅 소설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영웅 소설의 구조 저 밑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 끝에 두 번째 줄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비무한 능력, 그 다음 어릴적 위기, 조력자의 도움, 성장 후의 위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 등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갖다 한 번 정도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 영웅 소설의 구조가 이렇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지만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앞부분에 담겨 있는 영웅 소설의 구조와의 연계성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명나라 때 이부시랑 홍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부시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자체. 자, 거기다 명나라 때예요. 그럼 명나라 때이기 때문에 이 글은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가 않구나라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시 이건 자체는, 그러니까 이건 자체는 아무래도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이러한 배경이기도 하다라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 다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명나라 때 이러한 그 이부시랑 홍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부시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부시랑이라는 게 뭔가 오른쪽에 봤더니 중국에서 이부에 버금가는 벼슬이랍니다. 어쨌든 높은 지위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왜냐? 처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처음 태어날 때 바로 뭐가 필요하다? 처음에 고귀한 혈통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귀한 혈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위치 혹은 아니면 신적인 위치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붓이랑 홍무라고 하는 자 이게 이제는 아버지인데 바로 이 자체가 고귀한 혈통을 갖다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이 40에 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녀 계월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양씨, 양씨는 이제는 계월의 어머니의 이러한 역할, 어머니를 갖다 얘기하겠죠. 자 그러는데 선녀가 나타난 후에 무남 동료의 딸을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선녀가 꿈에 언제나 나타나요. 꿈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아이를 점지해주는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나죠. 언제나 이렇게 그 영웅 소설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그 자녀를 갖다가 점지해 준다라고 하는 그죠. 하늘에 의해서 자녀를 점지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 자, 이런 모습을 바로 뭘 보여줘요? 이 자체가 바로 기이한 탄생으로서의 그죠? 자, 이러한 모습.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로 비정상적인 출생에 대한 바로 이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출생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나게 되면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 총명함을 보였어요. 네, 어려서 총명하다는 것 자체는 남들보다 어때요? 좀 더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비범한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개월이 5살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릴 때예요. 자,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뭐가 일어났다?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바로 부모와 이별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측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 반란으로 부모와 이별했다는 건 어릴 때 바로 뭐였다? 위기를 겪었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어릴 적 위기를 갖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릴 적 위기를 갖다 겪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위기를 겪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 의해서? 조력자와의 만남에 의해서,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 위기를 겪었는데 자 헤어지고 자 자리에 쌓여 강에 던져진 개월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라고요, 그죠? 여공으로 인해서 바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 보여줍니다. 여공이라는 사람은 누가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얘기는 조력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조력자에 의해서 다시 삶을 갖다가 얻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여공은 개월의 이름을 평국이라고 붙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바로 뭐 개월을 무엇으로 붙인다? 평국. 여러분, 인물들에 대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개월로 불리다가 나중에 다시 무엇으로? 평국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측면.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평국이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또 개월이 나올 수 있고 막 뒤죽박죽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소설에서 인물에 대한 이름, 이 변화 혹은 호칭 변화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한 더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동갑인 아들 보복과 함께 박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 개월과 보복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 급제한답니다. 개월 자체가. 자, 이렇게 과거에 급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보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구나 라고 하는 측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부한 능력이다 라고 이걸 봐도 되겠죠. 이거 자체가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언급은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화해서 본다면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한 오랑캐 중원을 침범하자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은 원수로 복은 부원수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요. 그러나 보국이 개월의 말을 듣지 않고 후기를 부리다 나가서 크게 싸우다가 패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개월이 원수입니다. 개월이 원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국이 부원수입니다. 그러면 개월이 어떻습니까? 더 높아요. 그죠? 보국은 낮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개월이 어떻습니까?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보국은 자기 자신이 남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남자인데 아니 이렇게 여성의 이러한 그 밑에서 거기다가 또 자신과 함께 이렇게 그 하고 수행했었던 이러한 여인에게 다시 이런 그 행위를 당하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기다 제가 보여주는 거 자체가 지금 현재 분명히 이거죠. 그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 크게 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으로서의 남성 우월주의에 의해서 그죠? 남성 우월주의에 의해서 개월을 갖다 업신여긴 보국의 이러한 모습을 또 하나 이렇게 엿볼 수 있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좀 더 가볼까요? 자, 근데 어쨌든 그 여러 장수 만류를 용서하고, 자, 거기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이 과정에 개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난다. 자, 이 과정에서 개월은 뭐 한다? 만납니다. 누구와? 부모와 이렇게 다시 만남을 걷는, 그죠? 이렇게 반란에 의해서 헤어지게 되었던 부모를 갖다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다고요? 우연히 만났다고요? 네, 우연히 만났으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본연수의 특성이 바로 우연성이 있는 구절이구나 라는 측면. 자, 요거 제가 우연성 있는 구절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담겨져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가볼게요. 그런데 우연히 만났고요. 개월이 전쟁에 다녀오고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자는 어이를 보내서 진맥을 개월이 봤는데 개월이 여자임이 탈로 났습니다. 어허. 자, 개월이 여성임이 탈로가 났다. 이건 굉장히 크다큰 사건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거는 남성이 주가 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세상에 여성이 세상에 이 대원 원수가 돼서 나가 싸워서 하는 이러한 과거 시험을 봤다는 것도 그렇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크나큰 이러한 직책을 맡아 이렇게 나라의 일을 보는 관리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세상에 이렇게 여성이 지금 이렇게 남자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 큰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어릴 적 위기였던 것에서 여기 어떻게 어른이 돼서 위기를 이렇게 겪게 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렇게 어른이 돼 위기를 겪다 보니까 자, 그런데 개월은 상수를 져 천자를 속인 죄 청했는데 천자를 이르도 어렵게 용서해서 개월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황제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자, 황제는 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월을 갖다가 어쨌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개월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측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했다고요? 개월에 대한 계급마저도 지금 현재 거기 말한 것처럼 너 그렇게 용서하고 벼슬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측면. 믿음에 의해서 용서와 그 다음에 벼슬을 갖다가 그대로 두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세상에 이거는 여성으로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황제가 그걸 용서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벼슬을 그대로 뒀다는 것도 말이 안 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당시에 여성으로서 보면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여사로서 나아갈 수 없는 그죠? 여성으로서 더 이상 이것을 갖다 이룰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뤄내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이 글이 인기가 많았겠느냐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 여성으로서 이렇게 이룰 수 없는 한계를 그걸 갖다가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개월은 앞으로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걸 한스러워했다. 중요한 말입니다. 개월이 한스러움을 느낍니다. 왜요? 한스러움을 느꼈던 것은 여성으로서 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뭐랍니까? 지금 보니까 거기 말한 것처럼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거. 이렇게 앞으로는 규중에 갇혀 살아야 되는 바로 저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아무리 여성으로서 당시 사회에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 이뤄내고 그 다음에 높은 벼슬에까지 올라갔지만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한계를 갖다가 끝내는 어떻습니까? 끝내는 이 부분에서는 넘어서지 못한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든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측면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더 볼까요? 거기서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과 보국이 혼례치는 날, 자 다음날 보국의 애첩인 영춘이 개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자 개월은 군법을 적용해서 그의 목을 베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국이가 이 애지중지하는 이러한 그 첩을 갖다가 개월이 지금 이제 죽음으로써 이렇게 몰아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국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개월과 보국의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남장 모티프에 대한 사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월은 어쨌든 남장을 해서 여성임을 갖다 숨긴 채 과거를 굽지하고 전쟁을 갖다가 나가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장은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남장을 통해서 여성의 이러한 지위, 한계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 자, 그 다음에 남장을 벗는 순간 다시 여성의 지위로 돌아와야 되니까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삶을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글에 나타나는 여성상입니다. 개월은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존의 여성처럼 순종적이지 않고 아주 주체적이면서 그 다음에 의지적인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대의 여성 사회활동,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을 뛰어넘은 그러한 여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쪽 밑에 영웅 1대2 구성과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하고 176페이지 쪽 들어가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 전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보국은 개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자, 부모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개월이 전날은 대원수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에는 소자가 개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사옵니다. 왜냐? 개월이 자신보다 굉장히 직책이 높았기 때문에. 하지만 개월은 지금은 개월이 소자의 아내이오니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 자, 왜냐? 자신은 남편이고 지금 이 개월은 아내로서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권위주의. 그죠? 남성 권위주의 의식. 그죠? 여기 자체가 따지면은 남성 우월주의.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었죠. 남자가 하는 일, 남자가 앞에 나가서 창을 한다면 여인도 나가서 따라와서 춤을 춰야 된다. 부천부수. 그죠? 바로 부창부수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자, 여공이 얘기합니다. 개월이 비록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기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다 라고요. 자, 여공이 지금 현재 보국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로 뭐다? 지금 현재 개월은 너보다 능력이 출중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월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아니면 우월하다 라고 하는 이 얘기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러나 예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 쓰을 다르다고 하겠느냐. 자, 영추는 네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자기는 영추를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하나겠느냐라고 하는 죄죠. 그렇기 때문에 영춘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개월이 잘못해 궁노나 궁비, 궁에 있는 노비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죽인다 해도 누가 개월을 그러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왜?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치 마라. 만일 개월이 이렇게 영춘을 죽였다고 개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 번째, 부부 사이에 의리가 변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여기 다시 말하면 그나마 지금 현재 개월이 너를 갖다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조만간 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개월은 천자께 중매하신 여자라 개월을 싫어한다면 네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바로 뭐 천자의 명을 어기면 그만큼 뭐가 있다? 호한이 따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공이 보국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측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나마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부가 되어 계집의 과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복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떻게 개월에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오른편에 나와 있듯이 개월에 불만 갖는 이유는 가부장적 가치관, 남존여비 의식.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보국에게 바로 뭐 있다? 가부장적 가치관. 가부장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측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남존 여비 의식. 자, 지금 이 말이 위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요거예요. 남성 권위주의, 바로 이 남성 우월주의. 이걸 안에 품고 있다. 이 얘기가 다 보여준 겁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가 보국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개월의 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오지 않고 있구나 하고, 누가 보국을 남자라 하겠는가, 여자에게도 비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 남성 우월주의,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수직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판,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로 남성 위주의 바로 수직 관계. 여기에 말하는 수직 관계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자가 위, 여성은 아래. 그러니까 수직의 이런 관계를 갖다 보여준다는 거죠. 이러한 수직 관계에 대한 불합리성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던지는 그러한 그 문장이었죠. 누가 보고 남자를 하겠는가? 그래서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하고 이 분에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우리 위기 핵심에 보시면은 개월과 보국에 서로 갈등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밑에 보면 위기에 나타나는 소설적 한계 상황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개월이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해 분한 눈물 흘렸다. 마지막 문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자임을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한 남자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에 가깝다는 측면하고요. 남존여비 사상이 전제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으로서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여성으로서의 한계인 거죠. 그죠? 아무리 본인이 원수가 되고 밖에 나가서 크나큰 공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지금 보국은 나의 남편이지만 나의 부하로서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런 존재였는데 집안에 오다 보니까 세상에 지가 남자라고 나를 꺼리고 막 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화가 나서 에이씨 여자로서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남자였다면 저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얘기. 이게 남성을 우위로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그대로 전제가 돼서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여자임을 거부하고 남자로서 살고 싶어하는 모습에 가까운 것 장면, 여기에서 보면은 남자가 더 위임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월이 영춘을 죽인 일을 당연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 이때 보면은
하나의 계월의 중심을 서술로 해서 이러한 서술자가 객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측면.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는 그 높은 벼슬에 있는 이러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냥 나라의 법도 어긴 채 사실은 자신을 업신여겼다 해서 죽음으로 몰았다는 거. 이 자체는 지금을 치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그거는 굉장히 크나큰 사건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존재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갖다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는 계월도 사실은 크나큰 문제를 일으킨 존재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거. 하지만 어떻게 글쓴이 서술자는 계월의 입장에서만 언급을 했다는 것. 이런 것도 한계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번엔 나 부분 각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설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때 각설, 차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남관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답니다. 자, 천자께서 급히 뜯어봤대요. 뭐냐 봤더니 오왕과 초왕이 반란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오왕과 초왕이 있어요. 오왕은 오나라를 갖다 말하는 것이고 초왕은 초나라의 왕을 갖다 말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황성을 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황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는 명나라의 이런 서울을 갖다가 범하려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겠죠. 자, 그러면서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을 황성이라고 한다는 거기 나와 있죠. 자,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자, 그래서 오왕의 밑에 구덕지, 그래서 구덕지가 이렇게 대원수로서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서, 자, 장맹기를 얻어서 이렇게 선봉에 이래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 대군을 건드려 호주 북쪽 이렇게 고을 70여 성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고 형주 자사 이왕태를 베고 지쳐왔사옵니다. 함부로 막 들어왔다. 소장이 물어는 자 능히 방비할 길이 없어 감히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어진 명장을 보내시어 저걸 방비없어서 어진 명장 딱 벌써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 바로 계월. 그죠? 바로 그 계월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 자체 오와 초왕이 지금 현재 뭐하고 있다? 황성을 갖다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나라의 위기 상황이다 라는 측면. 그죠? 나라의 위기 상황이 이렇게 닥쳤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장께서 보고 놀라서 조정의 관리를 의논합니다. 우승상 정영태가 아닙니다. 자,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이오니 급히 평국을 부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바로 평국이가 있어요. 계월이요. 그런데 계월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승상입니다. 자, 좌승상이네요. 미안합니다. 우승상은 장영태였고요. 좌승상이었네요. 자, 좌승상이요. 자, 그러면서 천자께 들으시고 오래 있다가 말씀하십니다.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차마 어찌 불러 전장에 보내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황제는 지금 지금 평국이에 대해서 망설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평국이를 망설이느냐? 평국이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규중에 있는 부녀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습에서는 바로 무엇이 당시의 사회상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당시엔 누가 이렇게 집안에 있는 규중에 있는 여성이 이렇게 규중에 있는 여성의 뭐가 부족함됐다? 이러한 그 사회생활 여성의 사회 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라는 측면. 그죠? 자, 요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러기 때문에 천자가 쉽게 황제가 쉽게 지금 현재 부르지 못하는 망설이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평국이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근데 어쨌든 평국이 지금 주중에 있지만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황제가 평국이를 뭐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조야에 있다.
조야가 뭔가 봤더니 보면은 조정과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니까 조정에 아직 이름이 있다라는 측면. 거기다가 또한 작록을 거두지 않았다. 작록이 뭐냐 봤더니 거기에서 관직과 복록을 아울러 이른다. 그러니까 관직에서도 빼지 않았다. 우리 아까 기억나시죠? 분명히 이제는 그 돌려보내는 이제 그 하는 그런 모습에서 황제가 아직까지도 벼슬을 갖다 놓지 않게 했다는 그 모습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볼 때 지금 평국일은 다른 신하들 다른 신하들의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신망 을 갖다 얻고 있다는 측면, 믿음이죠. 신망이라는 것. 자, 지금 다른 신하들에게만 아니요, 황제에게도 바로 이러한 신망, 믿음을 갖다 얻고 있다는 것, 이걸 갖다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무한 능력을 갖다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천자는 마지못해 어쨌든 급히 불렀습니다. 그래도 부를 사람이 누구? 평국이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럴 때 이때 평국은 규중에 올라 있으며 매일 시녀들과 이런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시 여성의 이러한 그 사회적인 억압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어떻게 집안에만 있어야 됐었던 바로 이 모습을, 그죠? 이 모습을 당시 규중의 여성 생활은 사회생활을 수 없다는 이걸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자체가. 그런데 사관이 와서 천자에게 부르시는 명령을 전합니다.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요. 사관을 따라가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보고 싶었다고요?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없습니다.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쳐서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고 하는도다. 그러니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이를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뭐하는 측면? 바로 이 평국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죠? 누가? 다른 신하들과 그다음 황제는 모두 어떻게 평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보국이만 평국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어쨌든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 사직을 보호하라라고 하면서 중대한 업무를 맡기셨어요. 평국이 엎드려 말합니다. 신첩이 이제 자신이 여자다 보니까 첩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후의 장록을 받아 영화로이 지낸 것도 황공하사온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배우 사랑하사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었으나 힘을 다해 성문을 만분의 일이나 갚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평국이는 다시 전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천자께서 이에 그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벼슬을 높여 평국을 대원수로 삼으시니 자, 아까는 평국이 누구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그냥 원수. 그런데 뭐가 됐어요? 평국을 대원수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대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사은 숙배하고 위의를 갖추어 천친이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을 내리십니다. 보국입니다. 보국. 자, 뭐 했느냐? 적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 급히 대령하여 불령을 어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중군장이 어떤 거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가운데서 제일 먼저 선봉으로 뛰쳐나가는 게 바로 중군장입니다. 그 중군장의 역할을 자신의 남편인 보국에게 좀 시키는 측면인 거죠. 남편이라 보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보기가 그래도 잘 싸우니까 안 시켰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니, 자신한테 명령했다고 분하다고 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라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가부장적 가치관을 갖다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더 미라 이거죠. 그래서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일렀더냐? 아버지가 다시 또 화나십니다. 개월을 발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발시하면 큰일 난다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당했으니 자 어찌 개월이가 그러다고 하겠느냐? 나란 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가정사보다도 나란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길 재촉했어요. 보국이 어쩔 수 없이 가복과 투구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까 분부하십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요. 자, 그리고 보국이 겁을 내서 중군장 소수로 돌아와 명령이 내리길 기다렸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집 안에 있을 때는 보국이 더 위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집 밖으로 나오니까 다시 이러한 그 계월이 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우월함을 갖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밑에 보국과 여공 그리고 또 신하이라는 천자와 신하들의 이러한 그 계월에 이러한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국의 이러한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신하들과 거기다가 여공까지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천재도 그렇고 천자도 그렇고요. 인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당시의 사회상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 유교적 충분 사상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독자층 여성 의식이 그만큼 성장했고 사회적 자아 실현에 대한 열망이 크게 담겨 있는 그러한 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끊어서 그 다음 이제 절정 두 번째부터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